자, 이번 시간에는 은하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이 파트는 허셜하고 캡테인을 시작으로 셰플리에 이르기까지 은하 분류에 대한 썰을 좀 듣고 시작해야 되는 파트인데, 이걸 하려면 성간물질, 성간 소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은하의 모습을 알아내는 과정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2009 개정에는 지구과학원에서 멀쩡하게 살아 있었어요, 이 내용이. 근데 이거를 지구과학 2로 올려버렸네? 뭐 그건 그렇다 쳐요. 근데 올리려면 다 올리지. 은하의 분류는 또 남겨뒀어. 그래가지고 썰을 풀지를 못해요. 지구학 2에 있는 내용이라 오히려 지구학 2에도 없으면 좀 막 풀고 막 하는 거에 제한이 없는데 또 선행학습 금지 때문에 못해. 그래서 그냥 분류에 대해서만 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 하고 우리는 은하를 분류하는 것에만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하의 기본 구조입니다. 은하의 기본 구조. 자, 우리 은하는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자, 가운데를 중앙 팽대부라고 부르고 요쪽 부분 있죠. 요렇게 돼 있는 요런 것들을 이제 나선팔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위에서 우리 은하를 바라본 그림이고요. 이걸 옆에서 보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본 모습으로 구체적인 요런 수치들 있죠. 요런 수치들, 그다음에 요런 명칭들 요런 것들을 다뤄야 되는데 자세한 거는 요것도 지구과학 2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자, 은하라는 것은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충 은하들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대부분. 그래서 나선팔, 요 있죠. 나선팔. 요 나선팔에는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나선팔이겠죠. 나선팔. 요 나선팔에는 젊은 별들이 좀 많이 분포해 있고 요런 요 주변부들 있죠. 주변부. 요거를 이제 헤일로라고 하는데 이런 주변부들을 얘기합니다. 주변부. 요 주변부 헤일로에는 나이가 많은 어르신 별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면 충분합니다. 굳이 조금 더 얘기하자면 젊은 별들은 보통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온도가 높은 푸른색을 띠고 나이가 많은 어르신 별들은 온도가 낮은 황색 빛을 띠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 성단 있죠? 요 성단이라는 말은 은하보다는 규모가 작은 별들이 모인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상성단, 요 구상성단이라고 하는 건 구 모양의 구 모양의 옹기종기 모여 있는 작은 규모의 별의 집단이라는 뜻이고 아까 그 산계성단 있잖아요. 그 산계성단은 산계가 흩어져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산계성단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작은 규모의 별들의 집단 뭐 요 정도로 뜻풀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외부나를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자, 불과 4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천동설과 지동설을 논의하던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은하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 우리 자체가 은하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알게 됐을까요? 음, 그건 바로 우리 허블 형님이 이 어려운 걸 또 해내게 됐습니다. 그 시작은 이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여느 때와 같이 신나게 하늘을 관찰하시던 우리 허블 형님은 안드로메다 은하를 보고 계산을 해본 거죠. 근데 생각보다 좀 너무 멀리 있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멀리 있는 거였냐면요. 당시에 이 세상은 은하 하나고 이 은하 안에 모든 천체들이 다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천체는 다 우리 은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안드로메다 은하 거리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우리 은하 크기보다는 훨씬 더 큰 값이야. 어. 계산을 계속해도 야 이거 우리 은하보다 커. 그럼 뭐야? 이 우리 은하 밖에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야
혹시 저 안드로메다 은하라는 천체, 그러니까 안드로메다라는 저 천체는 우리 은하보다 더 밖에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생각은 우주에는 우리 은하만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은하 관측의 한껏 신이 난 우리 허블 형님은 밥 먹고 은하만 관측하다가 결국 은하들을 분류하는 데까지 이르러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얘네들이죠. 얘네들은 다 가시광선 관측을 통해서 모양을 가지고만 분류한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허블의 은하 분류는 가시광선을 통해서 모양으로 분류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류한 것이냐 보면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말 그대로 얘는 타원 모양이라 가지고 타원 은하로 분류한 거고, 얘는 스파이럴 나선형으로 소용돌이 치는 모양이라서 나선 은하. 얘는 딱히 특정한 모양이 없어. 그래서 불규칙 은하라고 분류했습니다. 불규칙 은하 빼고 요 타원 은하랑 나선 은하를 보면 알겠지만, 이 나선 은하에는 나선 요런 8 나선 8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은하 원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도 잠깐 봐서 알겠지만, 얘를 이건 위에서 본 거 이렇게 옆에서 보잖아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요렇게 핵이 있고 요렇게 원반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원반 요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런 식으로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게 요게 지금 은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나선 은하 같은 경우에는 나선 8도 있고 은하 원반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요 나선 은하가 되고 싶으면 옆에서 봤을 때 원반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나선 8 이런 게 있어야지 나선 은하를 분류하는 건데, 얘는 딱 보면 타원 은하네. 그러고 타원 은하를 집어넣으라고 하려고 하고 옆구리 딱 봤더니 원반이 있네. 원반이 있어. 얘는 옆으로 보면 아까처럼 이렇게 원반이 있고 안에 핵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나선 8이 없네.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 렌즈형 은하는 이 타원 은하랑 나선 은하 중간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답게 분류를 해 놓으니까 이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생길 거예요. 뭘까요? 그렇지. 바로 은하의 진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허블은 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새로 태어난 은하는 타원 은하에서 출발해서 싹 가가지고 나이를 먹어서 가면서 가다가 나선 은하 거쳤다가 불규칙 은하로 일생을 마감한다고 제안했었어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문제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요 타원 은하에는 별의 탄생에 필요한 먼지랑 가스가 없어. 그냥 다 늙었어.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막 이런 돼야 되는데 좀 그렇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은하의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요 나선 은하랑 불규칙 은하에 만약에 진화라면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진화라면은 얘가 진화한 거니까 얘한테는 오래된 별이 없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진화라고 한다면 얘가 오래된 별이고 아주 프레시한 별이라고 하고 싶더라도, 얘가 이렇게 진화한 거라고 한다면 얘한테는 얘가 없어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한테도 얘네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의 오래된 별이 존재한다 이거야. 그럼 이게 진화야? 진화는 아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쉽지만 허블의 분류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한 은하의 모양에 따른 분류일 뿐, 은하의 진화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결론 내린 게 현 상황입니다. 근데 모르죠. 후대에 관측 기술이 막 발전해가지고 새로운 이론이 막 정립돼가지고 이게 은하의 진화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자료만 가지고 분석하면 이건 은하의 진화가 될 수 없다는 게 팩트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은하들을 분류해서 부르잖아요. 근데 허블 형님이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알파벳을 가지고 이 분류 체계의 기호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각자 그냥 0단어의 약자예요. 0단어. 0단어의 약자니까
보고 이제 숙지를 하고 요거를 가지고 아까 본 그림을 입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렌즈형 은하를 S0라고 해놨네. S가 아까 스파이럴이었거든요. 스파이럴은 나선이잖아. 근데 나선 제로, 이거 왜 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은 아마 나선팔은 없어요. 얘가 분명 없는데 은하 원반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파이럴의 은하 시작은 아마 요런 모양이지 않았을까. 제로가 요 베이스였을 것이다. 여기에서 요거 갔을 것 같아. 근데 아직 증거는 없어. 그러니까 약간 염원을 담아서 염원을 담아서 아마 스파이럴 제로라고 명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튼 뭐 요 친구만 빼면은 나름 다들 납득이 되는 방식으로 명명을 해놨습니다. 자, 타원 은하의 경우에는 숫자가 커질수록 점점점 납작하게 숫자를 매겨놨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편평도에서도 이야기를 할 때도 했으니까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편평도 얘기할 때도 원형은 제로였고요. 직선이 1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찌그러질수록 숫자가 높아진다라는 것에는 거부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요 나선 은하를 보면은 A에서 C로 갈수록 핵 크기 작아지죠. 딱 봐도 그냥 쭉 작아지죠. 핵의 크기 작아지고 나선 발도 여기는 막 시계 감겨 있는데 여기는 이거 좀 느슨하게 이렇게 감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A쪽은 핵이 크고 나선 감김이 좀 빡빡하다. 반면에 요 C쪽은 핵이 좀 작고 나선 감김이 좀 느슨하다 정도로 구별해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은하 있잖아요. 우리은하는 과거에는 정상 나선 은하로 분류됐었어요. 근데 2005년에 스피처 우주망원경의 관측 결과로 다시 보니까 요 정도 우리은하는 한 요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확인돼가지고 여러분들은 우리은하를 막대 나선 은하로 배울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정상 나선 은하로 배웠었다라는 것은 안 비밀. 오케이. 자, 여기다가 TMI 하나 더 붙이면은 타원 은하는 지금 황색 계열이죠. 얘는 황색 계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나이가 많은 구상성단이 주로 분포하고 여기 불규칙 은하 있죠? 불규칙 은하는 좀 푸른색 계열이죠. 그러니까 얘는 나이가 적은 산계성단이 주로 분포한다. 까지 하면 충분합니다. 오케이,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정리. 자, 모양이 있다 없다로 일단 크게 규칙은하 불규칙은하 나눌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선 8 나선팔이 있다 없다로 나선은하 타원은하를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막대기 있죠. 여기 가운데 여기 막대기 바 여기 막대기 바 여기 바가 B예요. B 이 바가 있다 없다로 막대 나선 은하랑 정상 나선 은하를 구별한다. 여기까지 하면 이 은하 분류는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